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 교실입니다. 오늘은 챗 GPT의 기능과 한계라는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챗 GPT를 이용하면 패턴화된 반복 작업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인공지능을 이용하면 반복 작업이 필요한 대부분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주제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한다면 수많은 뉴스 기사, 논문, 영상, 기타 자료들을 조회하고 열람하며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여기에 자료들 간의 교차 검증과 그 중에서 필요한 자료만 골라내는 작업까지 한다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명령만 주면 챗 GPT와 같은 자연의 인공지능이 이런 작업들의 자료 수집, 정리, 오류 검토 등의 과정을 모두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AI가 즉각적으로 제공한 결과에 대해서 검토와 판단 및 명령만 내리면 됩니다.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의 상담처럼 결과물이 정형화되어 있으며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전문가의 조언도 인공지능으로 상당한 부분이 대체가 가능합니다. 또한 논문이나 보고서의 머릿말 abstract를 작성하는 과정도 매우 간편하게 됩니다. 머릿말은 직접적인 연구나 실험 과정의 간략한 요약만 포함하면 되기에 간단해 보이지만 해당 논문이나 보고서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키워드를 모아서 문장을 만들고 중복되거나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을 다듬는 등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에 의외로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 부분에서는 사소하고 반복적인 코딩 작업이 최소화될 것이며 컴퓨터 엔지니어들은 좀 더 전반적인 설계만 잡아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즉 아무리 고도화된 코딩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반복적이라면 자연의 AI를 사용하면 간편하게 처리되며 AI가 코딩 생산성에서 사람보다 우위를 보이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식과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이전보다 훨씬 빨라지며 소수의 인력만으로도 자연의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더 높은 생산성을 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예술 작품의 창작 과정도 많은 부분이 반복적인 작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스토리의 구성, 자료 수집, 철학 구조의 설정 등의 도움을 받는다면 창작의 과정이 매우 빨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챗 GPT의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가 나오자마자 사람과 비슷한 결과물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이 자연의 인공지능에 불과한 것을 가지고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강한 인공지능으로 과대 포장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일반 지능에 대한 조건 중의 일부는 거의 충족하는 것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보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모든 조건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예측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챗 GPT는 자연의 인공지능에 불과하고 강한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일반 인공지능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를 목표로 개발된 AI도 아닙니다. 물론 챗 GPT는 실시간 피드백 정도는 가능하지만 사전 학습이 필요하며 실시간으로 검색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학습된 자료를 패턴화한 뒤에 이를 최대한 빠르게 짜깁기해서 답변을 생성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이를 지능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챗 GPT가 일반 인공지능의 조건 중 일부는 거의 충족하거나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조건을 우회한 것으로서 조건 자체에 대한 해결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픈AI의 개발자이자 CEO인 샘 올트먼도 명백하게
일반 인공지능에 근접하지 않았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챗 GPT에게 너는 강한 인공지능인가? 라고 물어보면 자기는 그저 언어 모델일 뿐이고 절대로 일반 인공지능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이것은 자체적인 사고에 의한 답변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사전에 입력해 놓은 수동적인 답변입니다. 이 답변은 개발자들조차 한계와 구분을 명확하게 하려는 조치로서 일부 사람들의 오해에 의해서 챗 GPT를 일반 인공지능으로 취급하는 잘못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개발의 발전을 저해하게 되는 사회의 섣부른 판단을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언어를 알고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증거로서 영어로는 불가능한 요청을 다른 언어로 요청하면 챗 GPT가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국어 능력자가 어느 한 언어로 금지 명령을 전달받았다면 다른 언어로 그 부분에 대해 요청받았다고 해서 금지 명령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챗 GPT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자연어 인공지능으로서의 본질적인 문제이자 한계로서 언어 모델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닙니다. 즉, 챗 GPT는 자연어로 답을 출력할 뿐이고 자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자신이 무슨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언어 모델은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주어진 단어 다음에 올 단어를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가장 그럴듯한 단어를 이어주는 알고리즘일 뿐입니다. 챗 GPT는 최적화된 알고리즘을 통해서 단순한 짜깁기와 흉내에서 오는 위화감을 최소화했지만 수백 수천 권의 책과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자료를 학습하더라도 그저 기존의 인공지능 챗봇보다 좀 더 정확한 확률표를 가지게 됐을 뿐이고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챗 GPT와 같은 자연어 인공지능과는 별개로 생각, 이해, 추론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챗 GPT는 추론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학습하지 않은 2022년 4월 이후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제대로 답변하지 못합니다. 결론적으로 챗 GPT는 기존의 다른 자연어 AI에 비해서 훨씬 자연스럽고 사람 같은 답변을 하지만 결과와 관계없이 기술적으로 지금 수준의 챗 GPT의 답변은 단순히 확률적으로 적절한 단어들을 가지고 그럴듯한 문장을 짜깁기 해내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디까지나 챗 GPT는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화의 맥락을 파악하여 답변하는 방식이라서 정확성이 필요한 수학 계산에 비교적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특히 답을 구하기까지의 유도 과정은 완벽한데 오히려 기계가 가장 완벽해야 할 숫자 계산만 틀리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챗 GPT 등장 이전의 질문 검색 방식에 비해서 훨씬 발전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오픈 AI 측에서는 수학과 과학 같은 전문 데이터 학습과 보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중이라고 했지만 논리를 사고해서 답변하는 것과는 여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 챗 GPT로 바둑이나 체스 같은 보드게임을 할 경우에 규칙을 어기고 이상하게 두거나 게임이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도 뜬금없이 자기가 이겼다고 선언하는 등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건 GPT-4를 사용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어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이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정말 사람 같은 결과물을 내놓는 시대가 됐지만
이들이라고 모든 문제에 정답만을 내놓는 것은 아닙니다. 대화형 AI는 질문자가 원하는 정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게끔 설계되어 있으므로 자신이 학습한 데이터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하는 이외에도 실제 오답인데도 마치 진실인 것처럼 자신있게 대답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를 가리켜 인공지능의 환각 또는 hallucination이라고 합니다. 특히 챗 GPT는 질문자가 질문 속에 교묘하게 거짓을 미리 섞어 놓은 경우와 자기가 이전에 답변했던 내용에 부분적 오류가 있는데도 이에 관해서 다시 질문을 하는 경우에 오류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것에 취약합니다. 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현재의 자연어 인공지능이 근본적으로 이해하거나 생각을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며 단순히 해당 질문의 답변으로 확률적으로 제일 적절하다고 판단한 단어를 조합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점차 학습이 진행되면서 개선되고는 있지만 현재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구조적 한계이므로 완벽하게 개선할 수는 없으며 특히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들의 권위와 명성이 높아질 경우에 그럴듯한 거짓말 때문에 잘못된 정보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챗 GPT를 통해서 확신에 가까운 정보를 받았더라도 다시 한번 검증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챗 GPT의 문제점에 대한 내용은 8편에서 계속하겠습니다.